격주 금요일마다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의 영화 추천이 있죠. 오동진의 시네마 레터.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선생님, 그 마침 지금 네. 딱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네. 오늘의 기후와 딱 맞는 맞는 영화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목이 전 좀 약간 영화 제목을 이렇게 세게 붙였나 했는데 네. Acid Rain, 산성비. 부제도 이제 죽음의 비예요. 이 영화를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중국에서 그 미세먼지가 심할 때 저 내리는 비가 좀 안 좋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것도 일종의 산성비예요? 그거는 산성비하고는 좀 다를걸요? 다르죠. 예. 어쨌든 오염된 예. 빗방울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과학적으로 산성비가 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게 과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으나 기후의 문제 때문에. 산성비란 얘기들이 있던데요. 근데 이제 이게 막 맞아서 네. 예컨대 뭐 시원한 녹아내리거나 이러지는 못하죠. 그렇죠.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선생님.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는 예컨대 이런 그 재난 SF 영화가 좀 과하게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죠. 그렇게 과하게 설정을 해야 사람들이 자각을 느끼니까.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산성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빗방울 한 방울 맞아도 죽어요. 이제 엄청난 재난 상황이고 이렇게 네. 되면 이제 비를 맞지 않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쓰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빠가 이혼한 자기 와이프와 딸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 와중에. 네. 대부분 재난 SF는 재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컨대 부성이나 모성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키고 가족들을 어떻게 지키며 사회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영화는 이거 사실은 예전엔 재미로 봤거든요. 네. 대지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화재 이런 거는 얼마나 크게 비극이 그렇죠. 일어나나 하면서. 근데 그걸 어떻게 또 사람들이 이겨내는가 이게 더 재밌으니까. 근데 요즘은 요것을 약간 그 뭐라고 얘기하죠? 디스토피아적으로 네.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해결이 되는 어떤 엔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결은 안 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생존해내는 이야기 구조로 가는데 여러 가지로 각성을 시키는 그런 작품이긴 하고요. 그만큼 네. 대기 오염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그 지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막 자각을 해서 이제 대기 오염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후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기후 변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또 트럼프 됐잖아요. 그럼 또 협약 탈퇴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파리 기후 협약을 조 바이든은 들어왔었으니까. 네.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또 나오겠죠. 또 나온 거죠, 미국이. 또 나가겠죠.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트럼프가 협약을 탈퇴하는 명분은 뭡니까? 파리 기후 협약이 불공정하다고. 이게 중국이나 그러니까 그 기후 협약 체결할 때 당시에 이렇게 빠져 있던 나라들이 사실은 지금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불공정하다. 한국이 방위비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군요. 비슷한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다들 분담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인간은 그냥 돈이구나. 미국에게 불공정하다. 파리 기후 협약이. 근데 그 협약에 들어와서 협약을 지키는 것과 그것에 대한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파리 기후 협약의 그 주체국답게 프랑스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애시드 레인. 네. 그 기욤 까네라는 프랑스의 중견 배우가 있고요. 잘생긴 배우가 있는데 아버지 역으로 나오고. 프랑스 영화는 대체적으로 이런 재난 영화 잘 못 만듭니다. 잘 못 만듭니다. 잘 못 만들어요, 사실은. 근데 네. 일본 잘 못 만들고요. 그 나라가 잘 만드는 영화가 있어요. 맞아요. 일본은 약간 잔잔한 가족 드라마 잘 만들어요. 저는 일본은 대사가 적고 네. 등장인물이 적은 네. 영상미에 치중한 영화. 그렇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프랑스는 아티스틱한 영화 잘 만들어요. 역사 영화 잘 만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재난 영화 스펙터클이 있는 영화는 잘 못 만들고 연기도 잘 안 돼. 네. 그리고 제 편견입니다만 이상하게 불어 대사가 잘 안 맞아요. 이런 재난 영화하고 딱딱 입에 안 붙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영화를 알고 있고 지금 네. 평론가 일부 기자들이 먼저 봤고요. 네. 다음 주에 개봉을 하는데 그렇죠? 예, 27일. 오늘의 기후가 단체 관람을 하면 애청자분들과 보통 이럴 때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할인권을 줘요. 시사회 티켓처럼 그렇죠. 할인권을. 표 한 장당 뭐 원래 15,000원인데 네. 8,000원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나머지 8천은 누가 부담하느냐? 김희숙 씨가 부담하느냐? 이거 진짜 이거 괜찮은데요. 정말 우리 단체 관람 네. 갈까요? 오동진 선생님하고 그럼 같이? 진짜 단체 관람 하시면 네. 제가 영화사, 극장 제가 다 알아보고 진행은 김희숙 씨가 하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선생님께서 그리고 의미가 있잖아. 이걸 봐야지. 지금 기후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기후 변화를 빨리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이런 불행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PD님이 저기 부스에서 지금 듣고 계시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죠? 원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 사람의 추진력을 보는 거죠. 해내느냐. 네. 우리의 이제 노피디의 어떤 추진력을 보는 거죠. 그것도 한 회 하느냐, 두 회 하느냐, 뭐 이런 거. 한 해로 끝나느냐, 영화사는 두 별로 번 안 좋아해요. 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할인권을 해야 되니까 남는 게 없어. 그렇구나. 그런데도 에시드 사실은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영화사도 사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면 좋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2가 개봉했죠, 선생님. 이건 솔직히 글래디에이터 1도 막 네. 재밌었던 사람이 있고 좀 시시했던 사람이 있고 그랬는데 2는 어떤가요, 지금? 진부하기 짝이 없죠. 진부하기 짝이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까? 하여튼 이야기를 이렇게 진부하게 만들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막스무스 러셀 크로우가 이제 죽었잖아요. 일편에서. 여기 이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정실의 아들이 아니에요. 혼의 정사의 아들, 혼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공주 루실라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화를 볼 때 아니 영화를 속편을 만들려고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다가 혼의 아들까지 나오네 이렇게 한 거죠. 이건 혼의 아들을 정말 막스무스가 사랑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뭔가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1편에서 이어서. 원래 그 정실 부인하고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스무스가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난 거잖아요. 네, 분노하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거고. 이 혼의 아들도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건 잘 몰라. 그런 건 안 나왔죠. 잘 안 나왔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공주가 아들이 죽을까봐 막스무스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죽을까봐 멀리 도망가게 한 건데 아무리 로마 시대라도 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렇게 클 때까지 안 찾았어. 그게 네.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약간 구멍이죠. 서사의 구멍. 그래서 갑자기 만났어. 엄마와 아들이 저렇게까지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서사는 좀 뭐랄까 서사가 중요하기보다는 이런 영화는 스펙타클과 칼싸움과 검투사들의 싸움이 중요하니까 네. 어떤 상황에 검투 활극을 보여주느냐잖아요. 뭐 예전에 사자가 나왔고 호랑이가 나오고 있었는데 뭐 이거 어떤 상황을 볼 거예요. 어떻게 더 극단적으로 보여줄 것이냐. 그렇죠. 여기에 치중한 거라 사람들은 대중들은 그걸 좋아할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게 왜냐 그 부분은 재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 대중들이 그런 자극에 너무 많이 단련돼서 웬만한 것에 흥분하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별의별 게 다 나왔는데. 맞아요. 우리가 저 오만 가지를 다 봤는데. 온갖 스펙타클을 지금 다 보는데 TV에서. 그 로마 시대의 얘기에서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이 주목했던 건 뭐냐면 반란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진짜 실제로 쌍둥이 황제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로마 시대 황제는 추대됐잖아요. 네. 아우렐리우스 이후에 현명한 황제 이후에 잘 없었어. 몇 번이나 갈아치운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쌍둥이 황제 둘이 적자로서 황제가 됐는데 쌍둥이 폭군이네? 진짜로 그건 역사야. 네. 이 황제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사실은 뭐랄까 반란을 도모하는 얘기가 이 영화의 주요 테마 중에 하나죠. 네. 그 부분은 좀 좋았어요. 어쨌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로마 시대든 아니면 지금의 미국이든 지금의 어느 나라든 그런 것도 지키기 위해서 피플 파워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들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한편에 선생님 얼굴에 막 그 안타까운 표정이 묻어나요 지금. 그거 좀 밀고 나가든지 네. 또 다시 검투 싸움하고 이러니까 주제가 이제 초점이 흐려지고 그리고 그걸 잘 살리지 못한 거죠. 돈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드라마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배우도 뭐 탑 A급으로 안 썼고 주제를 살리기보다는 스펙타클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죠. 덴젤 워싱턴이 이제 악당으로 나오는데 네.
역시 이런 배우들은 악당으로 나올 때 연기를 더 잘하죠. 아, 데인젤 워싱턴이 네. 악당에 악당으로 어울리나요? 오. 마키아벨리스트로 나와요. 그건 좀 어울리겠다. 음모와 협잡을 일삼는 네. 그런 사람은 나오는데 덴젤 워싱턴의 연기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 코니 닐슨이 이제 그 엄마 그 막시무스의 옛 연인 네. 루칠라 공주 나오고 이제 또 다른 젊은 남자 로마군 장교가 애인이에요. 네. 마치 예전에 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보는 듯한 느낌. 오. 이렇게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도 옛날 감독이니까 여러 레퍼런스를 가져온 것 같아요. 옛날 영화에서 전통적인. 네. 옛날 그런 영화 많았잖아요. 삼성과 대리가 그렇죠. 이런 거 기억하세요? 예. 되게 좋은 영화 많았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맨날 틀어줬어요. 그렇죠. 어릴 때. 그때 봤던 안토니우스와 리즈 텔러 나왔던 네. 클레오파트라 그런 분위기도 약간 연출하는데 약간씩 다 모자라. 그래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약 20% 빠져요. 2%가 아니고 20%가 빠져요. 50% 빠진 것보다 낫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극장가에서 많은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이 이 글래디에이터 2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네. 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회의스러운데 네, 그래도 볼만한 작품이긴 하죠. 배급망 통해서 쫙 상영관은 깔아놨는데 지금 네.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거네요. 파라마운트 영화에서 국내에는 롯데 시네마,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국내 배급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약간 구조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롯데가 자신의 극장이 있잖아요. 네. 자신의 극장을 버티는 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것이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평정심을 어떻게 유지시켜 줄 것인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상업 영화가 너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썩 좋게 보진 않는데 네. 상업 영화라도 되게 잘 돼야 돼요, 지금은. 너무 그래서 이제 불황이니까. 순기능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고 네. 어쨌든 많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런 거잖아요. 많은 클린턴의 구호였잖아요. 네, 네. 사실 지금 한국에서 예술도 좋은데 문제는 돈이에요. 이게 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만들어져서 분수 효과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예술적 의지와 정신적 의지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글래디에이터 2가 잘 되길 바랬습니다. 저는. 네. 근데 보고 나서 진부해. 진부하기 짝이 없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네. 그리고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이제 80이에요. 그래서 벌써 여든이세요? 거기 영국 왕립 무슨 아카데미인가 거기 굉장히 공부하신 분이고요. 네. 나이 많으신 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영화 많이 만들었죠. 에이리언 네. 보세요. 그런 영화 누가 만들어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쉬실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 글래디에이터가 그 정도로 좀 네. 진부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냥 진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진부하기 짝이 없다. 진부하기 짝이 없다. 네. 근데 볼만하다. 네. 그래도 뭐 굳이 안 보실 건 없다. 예전에 그 기억나세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들었던 커크 다글라스 영화 네. 진 시몬즈 지연의 스파르타커스의 발랄. 네. 그 스파르타쿠스의 KBS 영화극장의 제목이었고 네. 원래 제목은 스파르타커스죠. 예. 이 스파르타커스가 그 달튼 트럼보라는 작가가 쓴 거고요. 달튼 트럼보는 그 50년대 메카시즘 때 그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영화계에서 추방됐던 사람이에요. 네네. 자기 이름으로 시나리오 못 썼어요. 자기 이름을 안 쓴 시나리오가 너무나 세계적으로 어떤 명성을 얻은 게 이제 스파르타커스 같은 거죠. 스파르타커스를 따라가지 못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1960년도 영화인데 지금 2024년이니까 84년 아니다 74년 지난 건가요? 몇 년도라고요? 60년 영화요? 64년. 64년. 64년 지난 영화인데 64년 전의 영화를 못 따라가요. 이런 반란 영화를. 그러니까 많은 민중, 많은 피플 파워, 많은 정치권에서 뭔가 국민들이 또는 어떤 그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는데 그 싸움의 어떤 노예들의 반란 이런 거잖아요. 스파르타커스는. 그 얘기를 아무리 현대화된 영화가 못 따라가요. 1960년 영화가 최고였습니다. 리차드 버튼과 커크 다글라스와 뭐 이런 나는 어떻게 그걸 기억하지? 네. 스파르타쿠스를 찾아서 봐야겠네요. 네. 이거. 그래요. 우리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과 영화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동진 선생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여기 기다리는 팬이 많으니 힘 뿜뿜 내시고요. 깔끔한 검정색이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셨는데
제가 선생님 뵈면서 느끼는 게 선생님 굉장히 패션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허술하게 아무렇지 않게 입고 오신 것처럼 하는데 화면으로 보면은 되게 이렇게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훈련된 거예요. 아, 왜냐하면 안경테까지 네, 딱 항상. 두 모멘텀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젊었을 때 많이 했었잖아요. 네. 저한테 스타일리스트가 있었고 그래서 항상 교육을 해줬어요. 이 색깔을 맞춰라 뭐 이렇게 안경 무슨 색깔 뭐 넥타이는 무슨 색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훈련된 게 있고 또 한쪽은 이제 제 와이프죠. 촌스러운 걸 못 참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나갈 때 불러들여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갈아입게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갈아입게 만들고 이런 것이 이제 훈련돼서 이제 저도 약간씩 색깔을 맞추거나 이런 거죠. 아니 그게 단순히 색만이 아니라 이렇게 스타일이나 이렇게 네. 옷의 소재나 이런 게 범상치 않으세요. 피어스 보시면 브로스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입어라 가르쳐 주기도 했었고. 항상. 진짜 배우에게. 네네. 그분은 제가 직접 만났을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남자가. 네네. 몸매도 그렇고 막 옷 입는데 옷의 그 피트감이나 이런 게 너무 멋있어서 난 정말 당신처럼 입고 싶다 했더니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가르쳐 줬죠. 모아모는 색깔을 맞춰라. 아하, 모아모는 절대 상극이다 뭐 이렇게. 같이 입지 네. 마라. 그리고 뭐 예컨대 그 남자가 양복을 입었을 때 앉았을 때 네. 그 정장을 입었는데 앉았을 때 맨살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좀 네. 보기가 그래서 참 그래요. 그때는 긴 양말 그래서 이제 남자도 양말에 그게 있었어요. 그 가터벨트 같은 게 있었어요. 진짜요? 네. 이렇게 종아리, 여자들 네, 스타킹 신을 때처럼 남자는 종아리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흘러내리지 않게 긴 잡아주는. 양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사는 그렇게 앉았을 때 맨살이 나면 안 보이지 된다. 않게. 그것도 피어스 브로스난이 가르쳐 준 거죠. 양말을 길게 목 긴 걸 신어서.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워낙 맨발로 다니니까. 맞아요. 일부러 발목 그렇죠. 보이게 입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 정장 파티를 가야 될 일이 있다. 그것도 굉장히 그것도 역시 프로토콜과 뭐 다 맞아요. 약식 뭐 의식과 이런 게 예.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 좀 지키고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인생 살면서 무슨 그게 중요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깐느 가서 보타이 꼭 매거든요. 네네. 나비 넥타이 매고 이제 그런 거 한번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런 세계도 있고 이런 세계도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겁니다. 네. 5787님이 노피디님 기대합니다인데 이건 아마도 아까 에시드 네. 레인 네. 말씀하셨을 때. 그거 제가 네. 영화사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청취자분 그리고 특히 이쪽 수원 쪽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경기 네. 남부에서 해도 네. 되고 그쵸, 뭐 네. 지금 피디님 자꾸 잡을 안석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데. 못할 거 뭐 있어? 네. 이런 거죠, 저는. 밀라노님이 유럽에선 맞아요. 정장 아래 짧은 양말 혐오합니다. 네. 이탈리안 특히 그렇겠네요. 그리고 런던에 가면 런던 지하철 타보세요. 네. 젊은 남성들이 옷 진짜 잘 입었어요. 너무 비싼 옷을 입은 게 아닌데 그 색깔 보색 개념과 네. 이런 게 너무 잘 맞아서 제가 맞추는 것도 그렇고. 런던에서 깜짝 놀랐었어요. 진짜 옷 잘 입는구나. 그래서 얘네 런던 신사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아하. 맞아요. 모드족 한참 네. 유행했던 모드족도 영국의 노동자 계급이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말쑥한 네. 정장을 입고 다닌 거잖아요. 그리고 청바지를 입어도 밑에 이렇게 접어도 네. 달라 보이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좀 따라하려다가 나는 쟤네들보다 다리가 짧지. 안 되겠구나. 네, 신체적 조건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 특유의 헐렁하게 입으시는 게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그래요. 이제 영화 얘기로 가서 네. 요즘 청설도 대만 영화 리메이크, 네. 히든 페이스는 뭐 콜롬비아 콜롬비아 영화 영화. 이렇게 리메이크가 붐인가요, 선생님? 그게 아마 그 대만 영화는 네. 이상하게도 청소년 영화가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실 대만 영화도 사회물이 많고 또 치정물도 있고 뭐 장르 영화 많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히트를 친 것은 대부분 청소년 영화가 많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만 영화이기 때문에 약간 소외받은 경향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네. 아주 전반적으로 대중이 본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활용해서 멀티 유징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콜롬비아 영화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스페인 영화죠. 스페인 영화요. 스페인어 계열의 영화고 특히나 안 본 영화니까. 그래서 한국식으로 좀 개작을 하면 새로운 영화 같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보통의 가족 같은 경우. 그것도 보통의 역시 가족. 맞아요. 이탈리아 영화였잖아요. 네네. 원래 작품은 네덜란드 원작이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한국
한국의 영화들이 좀 뭐랄까요, 그 보폭을 넓히는 것 같아요. 보폭을 넓혀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던 작품 픽업해서 한국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다시 배급하는 뭐 이런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오. 이 상업적인 어떤 그런 전략도 숨어 있지만 네. 국내에서도 사실은 새로운 영화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청설이나 히든 페이스를 만드는 것 같은데 청설이 의외로 잘 되고 있어요. 청설이요. 네, 이거는 이게 저도 보고 싶더라고요. 이건 딱 좁혀져 있어요. 그냥 지금 막 첫사랑 풋사랑에 빠져 있는 젊은 20살 안팎의 남녀 학생들에게 딱 좋은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이제 늙은이가 보기에는 옛날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요새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성인들은 젊으면 다 이뻐요. 이쁜 척해서 이쁜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은 다 이쁘게 맞아요,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젊은이들의 사랑도 위태위태한데 아슬아슬하고 그것도 이뻐. 그래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설 같은 작품은 기본적으로는 20대, 10대의 그 저 청소년 젊은이들이 추동하는 네. 그런 관객몰이의 어떤 영화인데 요게 이제 성인까지 갈지는 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 작품이 아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흥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청설 같은 경우 이제 장애인이 네. 나오니까 영화가 항상 소리와 화면과 네.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건데 이렇게 청각 장애가 있거나 이렇게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주인공이면은 네. 소리가 일단 사라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되게 또 영화로 보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런 게. 영화가 침투에 들어가야 될 게 보고 듣는 것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서로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영화가 이제 그런 측면들을 생각하는 거죠. 저는 네. 사실은 이 귀 장애, 그러니까 듣는 것에 장애가 있는 분들하고 청각장애. 청각장애 있는 분들하고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하, 네. 저는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이분들하고 내가 영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수화도 잘 못하니까 이분들이 나처럼 영화를 볼까?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똑같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듣지만 근데 그런 장치는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못 네. 듣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전달하는 네, 이런 네. 것들도 많이 개발해야 되지만 베리어 프리 영화처럼요. 근데 어쨌든 똑같이 느끼시고 똑같이 생각하셔서 저는 역시 사람은 똑같구나. 오히려 내가 그런 장애를 갖고 있구나. 편견의 장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청소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좋은 긍정적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가 더 많아야죠. 우리는 그게 심했잖아요. 우리 제약이 세대는. 많았죠, 진짜. 우리 세대는 막 장애인이라고 뭐 차별하고 뭐라고 그렇죠. 차별하고 뭐 이민족이라고 차별하고 그랬는데 다음 세대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이런 훈련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늘 예술 영화 추천해 주시는데요. 네. 이번에는 추천해 주실 영화가 어떤 작품일까요? 이게 예상보다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아노라가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사실은요. 예상보다 안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아노라가 유니버설 배급이거든요. 네. 유니버설 지금 배급하는 영화가 뭐냐면 위키드예요. 아. 배급사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긴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어느 쪽에 이쪽 전문 영화로 어느 쪽에 몰빵할 것인가. 네, 네. 당연히 위키드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겠죠. 뮤지컬 영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급을 하려면 예컨대 생각해 보세요. 극장 전체 극장이 100개야. 한국에. 근데 이제 위키드를 여기다 내가 배정받을 수 있는 게 다른 영화도 많으니까 한 60개라면 60개 중에서 아노라한테 더 많이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노라를 줄이고 이걸 넣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아노라의 표현수가 좀 높아요. 그래서 아마 유니버설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배급하는데 좀 주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청소년들 못 보나요? 아노라? 네, 청소년 유해 영화죠. 유해 영화인가요? 요즘 네. 이제 요즘 유행처럼 우스개만처럼 되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여자의 직업이 매춘부고 남자 돈이 많은 러시아 갑부의 아들이고 러시아 갑부인지 아니면 러시아 마피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잘 안 나옵니다만 어쨌든 네. 돈을 막 뿌리는 애예요. 이 여성이 여기 스트리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전문 용어로는 랩댄서죠. 랩댄서.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성행위를 연상하는 춤을 추는 그런 네, 여인 네. 스트리퍼니까 그래서 표현 시간 높고 배드신도 많이 나오고 그게 1시간 분량이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일부
조금 뭐랄까 그 이런 부분 이런 그런 영화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낯설고 생경하고 불편하실 수 있어요. 네네. 나머지 1시간은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멜로 영화는 규칙이 디퍼런스예요. 차이를 크게 뒀다가 이제 좁히는 거거든요. 프리티 우먼 생각해보세요. 프리티 우먼. 아하. 그리고 부자 남자가 사실은 줄리아 로버츠가 거리 여자였잖아요. 네네. 젊은 대학생이지만 대학을 다니려고 등록금 마련한다고 이제 매춘을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자 남자를 만나서 신데렐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산드라 블럭 나왔던 그냥 토큰 판매원이잖아요. 네. 근데 남자는 사실 중산층의 남자고 그 둘이 결국은 사랑에 꼴이 나는 거잖아요. 차이가 굉장히 컸다가 엔딩 부분은 사이가 좁혀지는 얘기. 네. 이게 기본적으로 멜로 영화의 공식인데 작가 멜로 영화는 차이를 좁히지 않아요. 아. 차이는 결국 더 벌어집니다. 그래 지금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그게 왜 지금 예술 영화지 하고 들었는데 거기에 벌어지는 핵심이 거죠. 있네요. 근데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현실에서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성매매하는 여성과 진짜 어떤 그 저 대학 교수가 재벌, 또는 예. 재벌집 아들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좁혀서 결혼을 하고 뭐 행복한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네. 심지어 그건 사실은 그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아니더라도 약간이라도 차이가 있어. 한국에서 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렵죠. 그 시부모와 저 친정 부모가 네. 비슷해야지 아이들이 편하다. 너무 한쪽이 기울거나 너무 한쪽이 좀 약간 이상하면 꼭 충돌이 빚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은 디퍼런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로 인정하는 영화이냐 아니면 그걸 환상으로 만드는 영화이냐. 이 션 베이커가 만든 아노라는 그 현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참담합니다. 네.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 여인 아노라가 사실 극 속에서는 애니거든요. 이름이. 애니요. 자기가 러시아계인데 아노라라는 이름을 쓰기 싫어해요. 왠지 자기는 미국인이란 거야. 그래서 미국적 아메리칸 드림을 지향하겠다 이런 거겠죠. 근데 자기가 마치 아노라라는 이름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애니도 자기의 신분을 회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상승시키지 못하고 신데렐라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현실이고 미국의 현실이며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션 베이커의 아노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지금의 세상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작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거는 청소년들이 보면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20대 이상의 지금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거나 세상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보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세상은 그런 거지.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정말 디퍼런스를 어떻게 나 스스로는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전체의 디퍼런스, 전체의 차이와 전체의 차별을 어떻게 좁혀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예술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매우 감성적인 영화예요. 네. 혁명은 영화처럼. 그렇네요. 선생님 오늘 사랑은 혁명처럼. 네. 저 오동진 선생님의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네. 아노라를 한번 봐야겠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많은 이게 지금 국내에 개봉된 영화 중에 룸 넥스트 도어하고 아노라가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룸 넥스트 도어도 워너가 배급했어요. 그러니까 워너 브라더스가 큰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이런 작고 예술적인 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관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진성 관객들이 모이는 영화가 이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열에 들어가신 것도 괜찮아요. 네. 지금 너무 많은 영화들이 있고 너무 많은 영화들이 안 되고 있고 너무 뭐랄까 사소한 영화들이 많아요. 네. 영화를 극장에서 돈을 들여서 볼 때 내 돈이 아깝지 않으려면 나를 각성시키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애시드 레인처럼 나를 각성시키는 영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화에는 돈을 아끼지 마시기 바라고 그런 영화에는 발품을 파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남들 안 보는 영화를 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으니까. 아노라. 저 젊었을 때 연애할 때 네. 너 그런 영화 봤어? 막 이랬을 때 막 상대 그 여성이 막 영화에 대해서 막 아는 척하잖아요. 그럼 제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되게 중요해요. 연애할 때, 사랑할 때, 데이트할 때 영화 얘기, 뭐 음악 얘기가 상대가 잘 모를 것 같은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너무 모르잖아요. 상대가 그럼 이제 다시 안 만나고 싶어요. 적당히. 네. 좀 알아야죠. 네. 젊었을 때는 그 포매팅이 안 된 디스켓이잖아요. 쏙쏙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 지금 영화 이름 기억하고 뭐 예컨대 뭐 그 배우 이름 기억하는 것도 다 20대 때 봤던 것들. 그렇죠.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노라 네. 추천해 주셨고요.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마저 이어가 볼게요. 네, 사랑은 혁명처럼 혁명은 영화처럼의 네. 저자 네. 우리 오동진 선생님이 사실은 지금 쓰고 계신 글이 또 있습니다. 시리즈로 여배우 열전. 네. 저 이거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네, 시중에 히트작이죠. 네,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 다 한 번씩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김태리도 얘기했고 네. 줄리안 무어. 저는 주로 좀 나이 든 배우를 많이 썼었어요. 요즘은 아니시던데요? 요즘은 이제 젊은 배우도 쓰고 있죠. 네. 요새 뭐 정년이 때문에 제가 김태리 뭐 정은채. 정은채 너무 잘하죠. 정은채가 약간 오해를 받았는데 연기 잘하는 배우예요. 너무 연기를 진짜. 그 테이블이란 영화가 있었는데 네. 테이블은 저예산 영화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이 저예산일수록 카메라 각이 좀 좁아요. 앵글이 좁고 클로즈업이 많아요. 네. 클로즈업이 많은 영화는 배우가 부담스럽죠. 미세하게 떨리는 눈빛 다 잡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자기 역할을 굉장히 충분히 한 배우가 정은채여서 저는 그 영화 이후부터 굉장히 주목했던 그런 배우 중에 한 명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요새 그 애플 저기 파친코에서도 파친코, 나왔었고 네, 그렇죠. 거기서도 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좋은 배우예요. 네. 그런 배우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외국 배우 제가 한 주는 외국 배우 한 번은 저 한국 배우 배우였었는데 그렇게 이제 줄리안 무어를 얼마 전에 썼죠. 네. 줄리안 무어 영화에서 여러분들께 꼭 권하고 싶은 영화는 칠드런 오브 맨이라는 영화 있어요. 더 칠드런 오브 맨 인류의 아이 그런 거죠. 네. 세상이 이것도 역시 기후 변화와 관계가 있어요. 기후 변화, 핵전장 이런 게 있는 뉴욕에 핵이 터졌고 네. 서울이 나와요. 서울은 수몰됐어. 서울이 없어졌어요. 수원은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도쿄가 어떻게 됐다? 도쿄도 뭔가 지진인가 뭐 하여튼 거기 거기도 난리가 이제 났어. 화산 폭발하고 막 이랬겠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영국밖에 없어요. 네. 이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전부 난민이 갈 거 아니에요. 네, 네. 난민이 가면 반드시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난민을 통제하고 난민 수용하는 수용소 문제가 발생하고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난민들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나 관료 자체가 독점화되거나 독재화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회가 매우 파시즘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수록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독재의 그렇죠. 스타일을 원하게 네. 된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기탁하게 되거나 의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는 건데 어쨌든 이 더 칠드런 오브 맨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18년 4개월 동안 애가 안 나와요. 인류에. 아무도 못 세계 낳는 거예요. 모든 여성들이 불임이야. 네. 근데 우연히 한 흑인 소녀 18살짜리 소녀가 애를 가진 거예요. 18년 4개월 만에.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여자애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치 메시아 같은 거예요. 네네.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래서 그 혁명군 여성이 줄리안 무어예요. 저항군에.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알폰소 쿠아론이라는 멕시코 감독이 만들었고 알폰소 쿠아론은 그래비티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도 탔고요. 로마라는 영화도 또 탔고 그랬습니다만 이 영화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줄리안 무어만큼 지적이고 단호한 그 저항군 여성 지도자 역할로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얼굴 마스크는 진짜 어울린다는 약간 생각이 각이 들어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거의 안 웃어요. 아이고. 그래서 자기 옛 남자친구를 납치하는데 옛 남자친구가 변절했거든. 나쁜 놈이야. 그래서 저쪽은 넘어가진 않았으나 일종의 청산주의자예요. 근데 한국에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청산주의자가 많으니까. 근데 데려다가 왜 얘를 데려와서 뭘 하냐면 그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얘를 데리고 어느 지역으로 가다오. 왜냐면 다들 자기들은 쫓기고 있으니까 네네. 너는 의심을 안 받을 것이다. 가다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러브라인도 좋고 줄리안 무어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한 것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더 칠드런 오브 맨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영화고요. 뒤에 7분 50초 정도가량 원신 원테이크가 나와요. 총격전이. 7분 50초가요? 와. 너무 잘 찍었어요. 와. 마치 총을 쏘는 어깨 뒤에 카메라를 장착한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카메라가 배우랑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번에 그렇게 찍어야 돼요. 그게 총격전을 원테이크로 7분 넘게 찍는 건 그거 어렵지 제가 않나요? 몇 번이나 봤어요. 정말 대단한 씬이고 네. 굉장히 전투 씬에서 가장
격렬하게 현실감을 줬던 그 소리와 움직임과 흔들림과 이런 것들이 그 아이 결국 이제 그 흑인 소녀가 애를 낳기 때문에 그 애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제 서로 총격전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 영화를 그 줄리안 무어의 가장 최고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합니다. The Children of Men. 네, 줄리안 무어를 쓸 때 이제 그 영화를 많이 생각했죠. 네. 룸 넥스트 도어 최근에 얼마 네. 전에 말씀해주신 그 영화에서도 연기 참 그 틸다 좋았죠. 스윈턴하고 만약 역할이 바뀌었으면 안 어울렸을 것 같아요. 안 어울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줄리안 무어는 제가 이제 글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지만 네. 그 친구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위대하게 힘들다.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위대하게 힘들다.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64세예요. 벌써요. 줄리안 무어가 64세구나. 제 누나예요. 그래서 그러니 네. 참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제 그 줄리안 무어가 젊었을 때 죽음기가 진짜 많았고, 많았죠. 네. 죽음기 소녀였죠. 그게 미인이라고 할 수 없는 얼굴인데 그 섬세한 감정 표현이 너무 잘 드러나는 마스크니까 나중엔 네. 너무 미인으로 보이더라고요. 사람은 미인 미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네.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이 오래가죠.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외모로 서로 이렇게 불꽃이 튀지 않아요.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외모로 불꽃이. 매력으로 이제 불꽃이 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맞을 것 같아. 이 사람 얘기는 이상하게 좋아. 이런 거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 냄새도 좋아. 이런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너무 잘생겼어. 이건 불안하죠. 이 사람이 너무 이뻐. 이것도 불안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 매력을 한 좀 더 하는데 오동진 선생님의 추천 영화가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네. 줄리안 무어는 70까지도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룸 넥스트 도어를 보면서 역시 여배우들은 그 진심이 보여질 때 정말 연기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평론가 오동진 선생님과 함께했는데요. 선생님 다음번에도 좋은 영화 또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